일단은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는 어디 있냐면 왼쪽 컨트롤이랑 알트 사이에 있어요. 윈도우 키를 눌러보세요. 개발할 때는 이거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마우스를 안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나중에 뭐 VIM이나 아니면 리눅스 같은 거 할 때는 마우스를 안 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써도 되겠지만 연습을 좀 해봅시다. 기초 키보드 사용법을. 여기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냥 NOTE라고 쳐주시면은 노트패드가 원래는 맞는데 이건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노트패드 메모장. 그래서 바탕화면을 나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뭐 새로 만들기를 해서 내가 메모장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윈도우 키 누르고 NOTE 또는 내가 뭐 크롬 띄우고 싶다 윈도우 키 누르고 CH 또는 내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 띄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를 이렇게 뭐 그림판 띄우고 싶다 페인터 이런 식으로 페인트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노트패드 하나 띄워주시고요. 메모장. 그리고 왼손으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방향키 상하좌우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나눠지고 뭐 최대화되고 최소화되고 할 거예요. 네, 그걸 좀 자유자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우선 보세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칠 거예요. 얘를 저는 두 줄로 만들고 싶어요. 줄바꿈을 해서 두 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사실 그냥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C가 복사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니까. 자, 근데 마우스를 쓰지 않고 하려면 보세요.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왼손으로 Shift 누르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드래그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될 거예요. 내가 위치한 곳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커서가 위치한 곳부터 이렇게요. 이만큼 선택을 하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만큼이 선택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여기다가 하게 되면 덮어쓰기 한 겁니다. 선택하고 나서는 덮어쓰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C는 얘를 남겨놓고 원본을 남겨놓고 붙여넣을 수 있지만 컨트롤 X는 원본을 남기지 않고서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네요. 그러면 이만큼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방향키로 빠져나가고 줄바꿈한 뒤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두 줄 완성이잖아요. 그죠? 자,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뭘 하고 싶은 건지. 자, 글이 이만큼 있어요. 저는 얘를 두 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래그 하면 되겠지만 드래그 하지 않고 Shift 하고서 계속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근데 줄이 너무 길어요. 귀찮아요 이거. 그럴 때는 방향키 위쪽에 보시면 홈 엔드가 있을 거예요.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엔드에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홈에 있는 거예요. 홈 엔드로 이 줄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줄의 시작과 끝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키보드 모양마다 좀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홈엔드 얘를 좀 응용해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홈, 쉬프트 누르고 엔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위치한 곳부터예요. 이렇게 한 줄 선택을 길게 하고 싶다면 홈엔드로 복사한 다음에 빠져나와서 붙여넣기 하면 두 줄 완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좀 자유자재로 돼야 합니다. 자, 저는 다시 얘를 5줄 쓰고 싶어요. 5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쉬프트 홈 하면 되겠죠. 쉬프트 홈 하고 5줄 완성했어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는 10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A도 좋아요.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돼요. 컨트롤 A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만큼을 다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홈엔드를 써봤자 이 한 줄에서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이 덩어리에 이 문서에 처음으로 가고 싶다면 컨트롤 홈, 컨트롤 엔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홈엔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홈엔드는 한 줄, 컨트롤 홈엔드는 그 문서 전체를 말해요. 덩어리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응용을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홈엔드를 눌러보시면 한 덩어리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위치한 곳부터. 이렇게 하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체 선택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냥 전체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A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세요. 얘는 뭐 따로 메모장 안 쓰고 여기서 할 거예요. 봅시다. 자, 영어로 A, B, C, D. 폰트가 너무 작은데? 잠시만요. 폰트. 잠깐. A, B, C, D, E, F, G라고 썼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 중간에다가 뭘 더 써야 되는데 이 중간에다가 뭘 더 쓰고 싶은데 하나씩 지워가면서 들어가는 경우, 이때는 인서트가 눌려 있어서 그래요. 인서트 홈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인서트 키를 한번 누르면 해결이 됩니다. 얘는 삽입 모드라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인서트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건데 컨트롤 Z, 컨트롤 Y는 한 쌍이에요. 컨트롤 Z는 이전 클립보드에 남아있는 요구로 돌아가기, 그러니까 되돌리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근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고 싶다면 컨트롤 Y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Z랑 Y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A, B, C, D, E, F, G라고 소문자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대문자 입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캡스락 누르고 A, B, C, D, E 하죠. 캡스락은 개발할 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문자 상태거든요. A, B, C, D, E, F, G 이렇게 소문자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대문자로 변환이 돼요. 캡스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Shift를 누르고 그냥 소문자 그 상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숙지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이거조차도 여기 있어요. 제가 뭐 언급을 안 한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 수업 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거에 더 붙여서 좀 더 알려드리자면
이거 있죠. 새 탭 여는 거. 같은 이 브라우저 내에서 새 탭 여는 거. 컨트롤 T. 컨트롤 T고요. 지금 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요. 컨트롤 이거는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 1, 2, 3, 4 하면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또는 컨트롤 페이지 업다운으로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다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탭 닫기는 컨트롤 W예요. 이렇게 컨트롤 W.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가 실수로 얘를 껐어요. 그럼 다시 켜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뭐 세팅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 내가 지운 거 살리고 싶다면 컨트롤 쉬프트 T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은 날아갈지라도 페이지는 복구가 돼요. 근데 내용은 이제 저장이 돼 있다면은 남아 있을 거고,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복구가 안 되겠죠. 페이지라도 살려야겠다 하면은 컨트롤 쉬프트 T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 준비까지만 하고서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수업 페이지로 오셔서 문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문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여기 쇼 파일스라고 중간에 보이시죠? 쇼 파일스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이 하나 뜹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코드 맨 상단에 보시면, 맨 위쪽에 보시면은 문제가 써 있을 거예요. 우리 연습장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초록색으로 된 이런 부분이 없죠. 얘는 이제 연습장이라고 해놨는데, 처음에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알아서 만들어주죠. 그죠? 얘를 지우셔야 돼요. 이걸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날려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연습장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하는 요 메인 클래스는 하나여야 된다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문제 여셨으면은 쇼 파일스 그리고 파일 클릭해 주시고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잘 선택해야 돼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해야 됩니다. 얘는 괄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우리 연습장으로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 그냥 덮어쓰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면 여기 원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컨트롤 엔터가 단축키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드린 결과를 여기 보여줄 겁니다. 큰 소리.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메인.java라는 실제 파일이에요. 파일에다가 코드를 작성하고 콘솔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특히 초반에 처음 보시는 분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여기에 어떻게 나오겠다가 예측이 돼야 돼요. 제일 처음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작성을 했으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구나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같이 공부를 할 건데, 문제를 하나 불러 오셨으면은 얘는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문제마다 정답은 바로 밑에 열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안 열어 드린 거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힘으로 최대한 해결을 해보고 나서 예측과 예상, 유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강사가 앞에서 풀이해 줄 때까지 이거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 좀 알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대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각 문제는 위에 있을 거고 조건도 가끔 보면 있을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좀 남겨놓고 싶다, 이 문제를 좀 남겨놓고 싶다, 저장을 해야겠다면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살짝 네모칸으로 하이라이팅 되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디폴트 네임으로 된 부분이 아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자바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눌렀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타이틀이라고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크리에이트 할 당시에 그때 생성된 이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적당한 걸로 바꾼 다음에 다른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녀석의 이제 정체가 좀 바뀌어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파일이 바뀐 거잖아요. 이 아까 뭐 디폴트 네임이 아니죠. 이제 얘는 어디 있냐면 이 아까 그 테마 바꿨던 거 있죠. 여기 막대기 3개 여기서 마이리플스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준 거는 여기 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제가 마친 문구잖아요. 들어가 보시면은 방금 전의 상황이 들어가 있을 건데 주의하실 점은 내가 여러 개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뭔가 쓴 다음에 실행만 눌러도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이전에 남겨놓은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 저장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얘를 까봤을 때 내가 바꾼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 상황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여러 개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냥 크리에이트를 계속 하세요. 크리에이트 하나당 하나씩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바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리플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여기까지 만들어 줄 거니까 내가 남기고 싶은 따로 남기고 싶은 내용으로 덮어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저장 파일이 2개가 되는 거죠. 요거는 같이 하면서 좀 익혀보도록 합시다.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